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말이 너무 자주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60대 초반분도 하시고 70대 중반분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잘 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잘 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상처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몰라요. 그냥 요즘 애가 날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겠구나. 한번 상처받은 게 아니라 오래오래 쌓여온 감정이겠구나. 그 짧은 한마디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어딘가 미안해하는 표정입니다. 자식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었는데 참다 꺼내는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왜 상처받은 게 미안한 표정이어야 할까요? 상처는 받은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이 바란 건 아닌가요? 제가 그냥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실제로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입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전화를 해도 귀찮아하는 눈치 명절에 왔는데도 핸드폰에서 눈을 안 떼는 것, 뭔가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 의견을 말했더니 그건 구식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것. 이게 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잠들기 전에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묘하게 기분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식이 나쁜 애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날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아직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신다면 끝까지 들으시면 더 편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혼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과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자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꾹 눌러 참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화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딱 한마디로 충분히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을 땐 더 불안해집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기준.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불편하다는 기준. 그 기준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볼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게 부모 잘못이 아닌 이유가 뭔지, 어떤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만드는지, 그 한마디를 꺼낸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신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까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2세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아들이 반가워서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알아서 챙겨놓고 방도 따뜻하게 미리 해두셨습니다. 혼자 시장을 2번이나 오가면서 장을 봤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까지 기억해서 챙겼다고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핸드폰에서 눈을 한 번도 안 떼더랍니다. 참다 밥이 입맛에 안 맞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하고 짧게 답하고 다시 핸드폰만 봤다고요. 밥을 먹고 나서는 바로 일어나더니 2시간 있다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도 못 있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무리하게 굴었는데 왜 부모가 자신을 탓하고 있을까요? 이 장면은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반복됩니다. 자식이 함부로 대했는데 부모는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가? 내가 괜히 서운해하는 건가 하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생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길수록 그 희생이 사랑의 방식이었던 분들일수록 지금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힘듦을 먼저 접고,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내 외로움을 먼저 접고, 자식이 귀찮아하면 내 서운함을 먼저 접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분들의 사랑 방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는 게 부모 아니냐고,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부모가 참을수록 자식은 부모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신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식은 자기가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언제나 받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화를 내도 결국 풀어주고, 냉정하게 굴어도 결국 먼저 연락해주고, 서운하게 해도 결국 용서해주는 사람. 그게 부모였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도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관계의 방식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사이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고, 두 번째도 그냥 참았고, 세 번째쯤 됐을 때 이상하게 기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쌓인 겁니다. 67세 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좀 예민해요. 웃으면서 한 말이라 더 상처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는 자리고 웃어 넘겨야 하는 자리인데 그 순간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셨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막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말이 안 나온 게 언제부터였냐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처음부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상 그 순간이 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참자니 억울하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참게 되고 집에 와서 그 말이 오래 남게 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상처는 한 번에 크게 오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게 여러 번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반복될수록 나중엔 자식을 보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연락하려면 망설여지는 이 상태. 이게 어느 시점에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참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고 직장은 불안정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좀 가볍게 대해도 애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되다 보면 부모 자신이 없어집니다. 항상 자식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자식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처음엔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며느리가 요즘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은 어떠세요라고 다시 물으면 그제야 조금 멈추십니다. 나는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 감정을 살피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습관을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나도 함께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불편한 건 없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그걸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 한마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식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좀 무뚝뚝한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표현 방식이 좀 거칠 수 있고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 앞에서는 더 편하게 굴다 보니 그 편함이 가끔 무뚝뚝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유와 괜찮음은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어서 그랬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괜찮다고 넘기는 것. 이 둘은 다릅니다. 이유는 이해하면서도 나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도 됩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화도 눈물도 아닌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떤 구조인지를 오늘 천천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부모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 사랑이었던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면서 쌓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71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방식은 이제 좀 구식이에요.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돌아온 겁니다. 그분은 순간 얼굴이 화끈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화가 올라왔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꾹 참고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며칠 동안이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참은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다르다고만 해도 됐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한마디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말.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담지 않고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주어가 상대방이 되면 그건 공격입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방어를 합니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되받아치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어가 나 자신이 되면 그건 사실 전달입니다. 사실을 들은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방어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공격이 없으니 방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짧게 끝내는 겁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여러 개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했어.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불편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냐?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내용보다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짧고 담담하게 끝낼수록 그 말의 무게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전달됩니다. 짧은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짧은 말이 더 오래 생각하게 합니다. 말이 짧으면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표정과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화가 났더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낮고 천천히 말할수록 말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소리를 높인 말은 금방 흥분한 것처럼 들립니다. 흥분한 사람의 말은 감정 싸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낮고 조용한 말은 이건 진심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이 중요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높인 말보다 낮고 조용한 말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했어. 다음엔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줘. 이게 전부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따로 말해도 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꺼내면 됩니다. 아까 그 말 있잖아. 나는 그 말이 좀 걸렸어.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순간에 말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서 기다리는 것. 이게 그냥 참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 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지는 것과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운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 가는지를요. 참았을 때 분위기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랫동안 무거운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방식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를 꺼냈을 때 분위기는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관계에 솔직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이 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길게 하면서 부모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셔도 됩니다. 통화 끝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불평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중간에 자꾸 끊을 때입니다. 저 알아요 하면서 끊거나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자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딱 한마디입니다. 화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가볍게 표현할 때입니다. 우리 엄마는 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기는 말.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세요. 아까 그 말 있잖아. 그런 말은 나한테 좀 상처가 돼. 이게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짧습니다. 모두 내가 주어입니다. 모두 감정보다 사실 중심입니다. 이 구조만 기억해 두시면 상황이 바뀌어도 응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마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게 자식과 거리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자식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나는 상처가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작아져. 이게 결국은 나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화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 차이가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방향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65세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사소한 것에 자꾸 핀잔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여기다 놨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셔야 해요. 한 번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분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면 반갑다기보다 먼저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뭔 말을 들을까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오면 빨리 갔으면 싶은 이 복잡한 감정. 반가워야 할 자식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오는 게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오는 게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인 게 피곤한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그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분은 이번에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눈을 조용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투가 좀 불편하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비슷한 말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말하다가 스스로 멈추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말하다가 아버지 눈치를 슬쩍 보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나쁜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분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난 뒤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예전과 다른 감각이 들었다고요. 긴장보다 기대가 먼저 왔다고요. 그 감각의 변화. 그게 이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말을 꺼내려다가 참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넘어가자. 다음에 하자. 그러다 보니 계속 미뤄졌고 어느 날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제야 그 말이 나왔다고요. 그분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더 일찍 말했으면 더 일찍 가벼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했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처음은 있습니다. 그 처음이 지금이어도 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상황의 상당수는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늘 받아줬던 방식이 그냥 몸에 굳어진 겁니다. 그 습관을 바꾸려면 부모 쪽에서 신호를 줘야 합니다. 화를 내는 신호가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신호. 그게 그 한마디였던 겁니다. 자식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부모가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를 바꾸는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68세 한 분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말 끝에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분은 점점 딸에게 전화하는 게 망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또 그 말을 들을까 봐요. 결국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전화가 뜸해진 게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몰랐어. 미안해. 이분이 그 후에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년치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그 말이 엄마한테 그렇게 들리는지를 정말로 몰랐던 겁니다.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아지고 있었고 그게 쌓여서 거리가 생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한마디로 전달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이후로 그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거죠. 이게 그 한마디의 힘입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고 조용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이 처음으로 알게 될 때 관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건 싸우고 난 뒤가 아닙니다. 큰 다툼이 있고 난 뒤에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달라진 게 아니라 거리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은 조용히 솔직해진 그 순간 이후입니다. 화 없이 눈물 없이 그냥 낮고 담담하게 한마디를 꺼낸 그 순간. 그 순간을 만드는 것이 그 한마디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처음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멈칫하다가 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자식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 말을 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다. 그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했는데 바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했을 때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63세 한 분의 짧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항상 먼저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은 네 바빠요 하고 끊기 일쑤였는데 이분은 그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먼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들었어. 아들이 처음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먼저 나도 요즘 힘들다고 말했고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그 대화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한다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를 떠올릴 때 속으로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식이 바뀔까?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라지면 말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말은 상대방을 향합니다.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방어를 합니다.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망이 오게 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반대로 나를 지키는 말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이게 불편하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고 싶어지지만 정보를 받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말은 자식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식이 바뀌는 걸 목표로 하면 자식이 바뀌지 않았을 때 실망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뭔가가 달라진 겁니다. 74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부모의 생활 방식을 자꾸 바꾸려 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 아직도 그 핸드폰 써요? 그 방식은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처음엔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는 날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이분은 점점 집이 아들 앞에서 자기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인 것 같지 않은 느낌.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틀린 것처럼 들리는 느낌.
그게 쌓이면서 이분은 아들이 오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는 걸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 부분은 내가 정해주지 않아도 돼. 아들은 처음엔 뻘쭘해했습니다. 뭔가 더 말할 것 같더니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집에 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바꾸려는 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집이 다시 내 집이 된 것 같았어요.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리를 찾은 겁니다. 자식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서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순서입니다. 이 한마디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자식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시면 실망이 오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원래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한 번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켰다는 감각. 그 감각이 한 번 생기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게 쌓이면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부모로서만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그 한마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식은 좀 달라요. 말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요. 그 걱정이 이해됩니다. 자식마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 한마디를 꺼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을 준비해두는 것. 그리고 딱 맞는 순간이 왔을 때 천천히 꺼내보시는 것.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면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판단은 의료진이나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 자식도 그 방식을 배웁니다. 말하지 않고 참다가 터지는 게 아니라 불편하면 조용히 말하는 방식. 그게 자식한테도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자식한테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를 하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 전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를 했는데도 자식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내가 말을 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내가 불편했다는 걸 표현했다는 사실. 그게 내 안에서 뭔가를 정리해줍니다. 상대가 반응하든 안 하든 내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킨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자식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하나씩 쌓이면 관계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출발점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셨나요?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말해도 되는 건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말을 하면 자식이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걱정. 엄마가 왜 갑자기 저러냐? 아버지가 왜 이러시냐? 그런 반응이 돌아올까봐 두려운 마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분일수록 이 한마디의 무게가 더 묵직하게 전달됩니다. 오래 조용했던 사람의 말은 쉽게 무시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걸 압니다. 늘 받아주던 부모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가볍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가 저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인데, 그 처음 하는 말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더 채우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 덜어내는 일입니다. 부모가 상처받는 일을 조금 줄이는 일입니다.
내가 자꾸 작아지는 일을 조금 멈추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내 자리를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그 말을 꺼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꺼낼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지금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멈춰도 됩니다. 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걸 말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도 자식이 별로 신경 안 쓰면 어떡하죠? 그 걱정이 이해됩니다. 자식이 그냥 네 하고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그 네 한마디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말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당장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이 어딘가에 남습니다. 사람은 들은 말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무감각해 보이는 자식도 어느 날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없어도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씨앗은 심었으니까요. 그리고 씨앗이 자라는 건 내가 볼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였습니다. 부모는 오래 참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도 받아준다는 신호. 자식은 그 신호 속에서 자신이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경계를 만드는지였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사실만. 짧게. 낮고 조용하게. 나는 그 말이 불편했어.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한마디 이후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였습니다. 자식이 습관적으로 해온 방식에 처음으로 신호가 생깁니다. 부모가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식이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건 큰 싸움 이유가 아니라 조용히 솔직해진 그 순간 이후입니다. 네 번째는 출발점의 차이였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 그 출발점이 달라지면 말의 성격이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자식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마디. 나는 그 말이 불편했어.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일상 속에 조용히 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고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건드렸으면 합니다. 상처받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래된 감정이고 실제로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온 분이라면 이제 조금씩 꺼내도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조금 솔직해지는 게 오히려 그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이 불편했어. 이 한 문장.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에 그 순간이 왔을 때 한 번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그 문장만 적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분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의 얼굴일 수도 있고 며느리의 얼굴일 수도 있고 사위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건 이미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그 한마디를 꺼내보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오늘 그 한마디의 시작을 마음속에 준비해 두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지는 여전히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